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모의고사 지난번에 한번 해보시고, 네, 많은 감정이 오가죠. 네, 어, 네, 점수가 좀, 원래 보통 이렇게 평균 점수에 많이 몰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쪽에도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아래쪽에도 많이 몰려 계시고, 그래서, 네, 이제 누적 복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가물가물,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답 봤다고는 하셨거든요. 안 어렵다고. 근데 못 썼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 지나면서 암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상심리학 지금 해보셨겠지만은 그냥 이제 두루두루 구석구석 보려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꼬아서 내고 뭐 막 인출을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책 찾아서 보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조금 지엽적인 내용들, 뭐 심각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들어가 있고 그냥 그참에 보면서 한번 책 이렇게 같이 들춰 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문제를 어제 저녁에도 이제 어제 오후에도 우리 조교 선생님한테 보내서 제가 이제 뭐 오탈자 같은 거 점검을 한번 받고 그랬는데 그때 페이지가 이제 두 개 합해가지고 130페이지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100페이지가 좀 안 될 거예요. 해설이랑 문제집 합치면은. 그래서 좀 너무 많은가 싶어가지고 계속 줄이고 또 내용 또 막 없는 문제 또 그 이후에 또 새벽에도 자꾸 넣고 빼고 이거를 제가 못 고쳐가지고 버릇을 못 고쳐서 그러다 보니 또 실수가 나왔죠. 90번에. 그래서 지금 인강에 첨삭 게시판에 올라간 거는 90번 빈칸으로 수정해가지고 올라갔고 해설 자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새벽에 보내놓고 나서 아침에 다시 보니까 그 한글로 PDF 변환하면서 예시에 깨진 부분이 있어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는 한데 1페이지의 뭐 밑에 쪽에 보시면은 얘에다가 이렇게 상실을이라고 돼 있죠. 원래 실제적인 상실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더 2회차부터는 검토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새벽에 수정하는 일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난이도는 어땠어요? 그래서 좀 할만했어요? 생각했던 정도 되셨나요? 선생님들이 이제 아침에 문제 풀고 하반기 되면 아침에 표정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복도에서 저 들어올 때 만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피하시는 거 있죠. 어차피 제가 채점할 것도 아니고 몇 점인지 저는 모르는데 이제 문제 풀 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조금 어려웠나 보다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네, 지금은 공부 계속 반복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핵심 노트 강의, 서브노트 강의를 들으셨나요? 그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반기 누적 복습이 돼 있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교재를 꼼꼼히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구조화도 안 되고 너무 책 보는데 오래 걸리고 상반기 누적 복습 하나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반복해서 중요한 거라도 익숙해지게 하시면 되고 그때도 제가 이제 강의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특수화 상담을 다음 주에 찍어서 이렇게 붙여드렸죠. 그래서 강의가 이번 주는 4개인데 다른 주차는 이제 3개씩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좀 쉬운 것도 있고 그쵸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백문항으로 이제 줄이기는 했는데 사실 말이 100이지. 우리 이제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23문제거든요. 한 회차가. 그래서 A형, B형 합해서 2점짜리가 몇 개예요? 우리 모의고사도 봤는데 모르세요? A형에서 4개, 그쵸? 6개죠. B형에서 2개, 이렇게 돼서 6개잖아요. 그래서 2점짜리 그냥 명칭 간단하게 쓰는 게 6개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예요? 아침이 아니죠. 이제 우리 계산을 23문제에서 6개 빼니까 17개 되겠죠. 네. 그래서 서술형은 17개인데 거기서 작성 문항들이 이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모의고사로 했을 때 한 3회 분량 정도 좀 될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성 방법을 묶어 놓은 것도 있고 풀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아침에 이걸 한 번에 푸는 게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선생님들 교육학에다가 원래 90분 해가지고 긴 시간을 앉아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에 인강으로 들으셔도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난이도는 좀 이렇게 두루두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순서는 서브노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교재 꼼꼼하게 회독하시는데 서브노트는 안 봐도 되죠. 그런데 이제 교재 보는 게 진짜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우리 아마 선생님들 이상심리학 특수화 보는 거 되게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누적 복습 안 하고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브노트를 한번 보면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절약이 되거든요. 읽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서브노트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추가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문제 푸시고 인강 선생님도 주말에 문제 푸시고 해설 강의 듣고 틀린 거 이제 내일이랑 한 번 더 선생님들이 보셔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은 늘 말씀드리신 검정색, 그 다음 책 보고 파란색, 그리고 그래도 틀린 거 빨간색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 건 맞는데 검정색으로 쓰는 게 별로 없다. 이거는 암기를 하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반복하면 해결될 문제이고, 근데 책 보고 했는데 틀린 것들은 그런 거 나왔어요? 해보셨어요, 오늘? 네, 책 보고 했는데 틀리는 게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확인하셔서 걔네들 시험 때 실수 안 할 수 있게 적용이나 아니면 문제 빠뜨리고 읽거나 잘못 읽거나 이런 거 잘 찾아 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끝나고 개인 공부를 하시거나 뭐 알아서 하신 것 같아요. 식사도 먼저 갔다 와서 또 이렇게 마저 푸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옆에 방해만 안 되시면 돼요.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강의 일정은 아마 카페에도 다 올라가 있어서 아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7주, 8주 이렇게 될 때 심리검사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때 마지막 주에 하는 게 HTTP, TSCT 기타 검사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얘네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임상이랑 교육심리학이 마지막 주에 들어가고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7주 차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해설 자료는 이제 오후에 드리는데 선생님들 그 해설 자료 보시고 내가 헷갈렸던 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틀렸으면은 이제 답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데 왜 틀렸는지 답지를 봐도 내 답이 맞는 것 같고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얼른 말씀해 주시면 헷갈리는 부분들을 제가 강의할 때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를 오탈자를 제가 2주차부터 최소화하도록 더 노력을 하고 좀 더 지원군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 건데, 그래도 또 모르니까 만약에 인쇄를 하셔야 되거나 선생님들 자료 PDF로 다운받거나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월요일 이후에 하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아침에 해설 자료 이거 PDF상 오류난 거 수정했고 또 90번 문제도 지금 1시 이후에는 다 수정된 걸로 올라갔을 건데, 지금 또 왜냐면 오전에 인쇄해서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리 인쇄하지 마시고, 인강 선생님들도 미리 인쇄했다 내일 풀지 마시고 그냥 푸는 날 인쇄를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앞으로도.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들어갈게요. 자, 정신장애 분야에 관심이 생겼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DSM-5가 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이상심리학이라는 책을 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는 경험과학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과학이래도 선생님들 안 떠올릴 수 있는데 제가 앞에 기술 설명을 띄워놓으면 나머지가 이제 좀 연달아 나오죠. 어떻게 돼요? 예측, 통제가 되죠.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이상행동인지 판별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그 4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들에 대해서 단점을 하나씩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경험과학의 기능의 명칭과 정의를 쓰라고 했고, 그러면 예측과 통제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에 들어가는 거는 예측과 통제이다 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기억은 예측, 니은은 통제이다.
라고 하시고, 예측은 네, 현상의 변화를 이제 예견하는 것이고, 통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답안 작성할 때 2점짜리 명칭 쓰는 거는 문장으로 안 해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데 4점짜리에서 명칭을 물어보는 거에 문장으로 안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에서는 명칭을 쓰라고 해도 문장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명칭과 정의를 각각 서술하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명칭을 써도 뭐뭐이고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다 4점짜리는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풀이는 2점, 4점 구분은 없지만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답안지를 예시로 하나씩 쭉 써놨는데 그거 말고 우리 거기에 없는 것도 상관없죠. 여러 가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시는 이런 식으로 쓰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여기서도 보면 기술 설명 예측 통제에서 기술은 요거 이제 관찰 그리고 연구 현상을 기술 말 그대로 기술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분석이나 관계를 규명하는 거 예측 통제는 조금 전에 했고요. 이상행동 판별 기준에서 우리 뭐뭐 있었어요? 통계적, 개인적, 문화적, 기능적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통계적 기준은 평균에서 일탈되는 게 통계적 기준이었죠. 문제점 어떤 거 쓰셨어요? 긍정적 일탈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일탈된 것도 이상행동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모두 전부 다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얼만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경계를 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다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 기준은 전부 다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적인 상실, 요거 선생님들 지금 빈칸으로 돼 있는 부분 있으면 쓰세요. 네, 실제적인 상실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또 정도를 정하기 어렵고, 그리고 정작 정말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불편감을 안 느끼는 경우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딘가가 여기인가요? 여기인가요? 빈칸으로 들어간 부분이 요거예요. 네, 여기도 여기 요건가요? 네, 저는 다 수정을 해놔가지고 네, 그래서 문화적 규범의 위배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변화하고 규범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기능적 기준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만큼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 때문에 초래됐는지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럴 만한 것인지 어떤 원인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주현이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정신증이 생겼다고 학생이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대요. 불안을 느끼고 너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도 안 되고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 그러니까 항상 그렇대요. 항상 그렇대요. 항상. 그래서 이게 일상이 돼버린 것 같다라고 하고요. 1년 가까이 됐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장애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범불안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진단 기준에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런 날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게 A에 들어가 있고 지금 B에서 여기 있는 것들 어떤 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아직 안 해오셨겠지만 우리 지금 공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설 자료 보시면 진단 기준들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여기서 만약에 연결해서 써라 막 이러면 그쵸. 우리 B가 아니라 C죠. C에 1, 2, 3, 4, 5, 6에서 몇 번들이 들어갈까요? 그쵸. 1, 2, 3번 순서대로 쭈루룩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3가지 이상이라서 3가지 넣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시면 4번에서 이 친구가 정신증이라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건 정신증 아니고 이건 신경증이야, 막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고 계세요. 너무 친절한 선생님. 네, 그래서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억지스럽게 이끌어졌는데, 자, 신경증과 정신증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 판단력, 자기 통찰, 사회적 적응 수준으로 비교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늘 저는 이렇게 써도 눈에 너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정리는 했지만 이걸로 볼게요. 현실 판단력, 적응 수준, 자기 통찰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현실 판단력, 신경증은 정상적인데 정신증은 뚜렷하게 손상돼 있죠. 그리고 적응 수준이 얘는 경미하지만 얘는 심각해요. 그리고 자기 통찰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진단명을 쓰고요. 사례랑 연결하라 그랬어요. 이런 게 어렵겠죠.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일부러 몇 번에 들어갔는지 이제 연습하려고 1, 2, 3번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는지 같이 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엄마는 이런 거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네 성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상황, 함께 식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두렵고 불안해요. 그 다음에 저를 관찰하고 평가할 것 같고, 긴장해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고 떠는 모습을 볼까봐 두렵다. 1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명은 사회 불안 장애가 되겠죠. 자, 진단 기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ABCD로 하면 일단 그쵸. 타인이 관찰하는 거 A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B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 좀 애매한가요? F. 네, 그래서 여기 6개월로까지 해가지고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인에게 A, 면밀하게 관찰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 근거는 소라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고, 그리고 식사, 발표 이런 거에서 불안 느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B죠.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죠. 사람들이 자신을 관찰하고 평가할 것 같고, 긴장해서 얼굴 빨개지고 말 더듬거나 떠는 거 보일까봐 두렵다라고 했던 게 B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지속됐다. 네, 1년 정도 되었다라는 걸로 연결을 했습니다. 혹시 다른 걸로 넣으셨을까요? 기간을 또 증상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걸로 막 이렇게 끼워 맞춰서 쓰신 분. 그쵸. 늘 이렇게 하면은 아마 계실 건데, 여기서 아무도 손을 안 드셨는데 끝나고 이제 또 이제 이건 안 돼요 하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네. 일단은 다 잘 하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볼게요. 6번에서는 네, 진단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말을 안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집에서는 잘한다. 까지만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지금 얼만큼 됐대요? 네, 담임을 맡은 지 2개월이 지났대요. 요거 좀 제가 기간을 길게 해놨어야지 좀 선생님들이 맞추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짧게 해놔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것은 기억에 들어가는 것 같다. 신비의 동기 유발물이라는 기법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6번 문제. 자, 여기서 말하는 진단명은 선택적 함구증. 그렇죠. 니은의 실시 방법. 자, 일단 뭐가 필요해요? 필요한 준비물. 네, 봉투 있어야 되고 강화물도 있어야 되죠. 잘 보이는 데다가 봉투를 놓고 거기에다가 아이 이름이랑 문구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강화물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봉투에 있는 문구를 큰 소리로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읽으면 이 강화물을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여기에 익숙해지게 하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대표적인 거 총
세 가지 했거든요. 이거 말고 두 가지 더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모델링, 하나는 둔감법. 네, 둔감법은 간단하죠. 뭐 메일이나 다른 소통 방법을 먼저 하면서 점차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자기 모델링도 여기서 중요하죠. 단계별로. 그래서 원래는 자기 모델링을 문제로 내고 싶었는데 4단계를 선생님들이 쓰기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기만 할게요. 첫 번째 단계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학교 상황으로 줄여서 말할게요. 말하지 않는 상황, 학교에서 말 안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아이는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녹화하고, 그 다음에 그쵸, 말하는 사람, 부모님이든 뭐 만만한 친구가 됐던 그 사람이 와서 교사가 한 질문을 그대로 하고 아이가 대답을 하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응답하는 걸 녹화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편집을 해야 됩니다. 교사가 질문을 하고 아이는 여기에서 응답하는 모습 1번과 2번을 편집해가지고 연결하고, 그러면 녹화물에서는 교사 질문에 아이가 응답하는 모습이 녹화물에 나타나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돼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보여줄 때 선생님이 질문하면 아이가 대답하잖아요. 아이가 대답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강화물을 주면서 이런 행동들을 자꾸 보고 이 아이가 교사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습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둔감법, 네, 이렇게 조금씩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다가 이제 대면 장면으로 유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장애도 있어요. 의사소통 장애가 있었고, 이 친구가 속해 있는 장애 또 있는데, 자, 여기서 선택적 함구증이랑 의사소통 장애랑 그 각각의 범주를 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제가 범주를 구분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말을 안 하지만 아예 범주가 다른 거죠. 의사소통 장애 때문에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과, 그리고 이 친구의 진단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를 쓰라고 했습니다. 일단 범주는 어떻게 돼요? 의사소통 장애는 그쵸, 신경 발달 장애이고 선택적 함구증은 불안 장애죠. 자, 그래서 그 범주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 뭐 감별 진단이나 이런 것들 오늘 문제 많이 들어가는데 다 DSM-5에 있는 걸 해서 뭔가 장황하고 좀 뭔가 말이 어렵고 이런 문장들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정석대로 써 있는 DSM-5에서는 의사소통 장애와 달리 선택적 함구증의 말하기 장애는 특정한 사회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특정한 상황에 한정돼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선택적 함구증은 어떤 특정 조건에서 말이 없어지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이제 말을 잘 못하죠. 근데 이 친구들도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는데 똑같이 사람들이 있는 장면에서 말을 안 할 수 있지만, 그 친구들은 본인이 말을 제대로 이렇게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평소보다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적 함구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회적 장면에서 말을 평소보다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란 이야기고요.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그런 가까운 사람들과 있는 장소에서는 정상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진단명과 그리고 지속 기간 이런 것들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진단명. 지금 중학생이래요. 그런데 막 엄마가 일하는 것도 되게 싫어한다 그러고, 왜 반대하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사고 날까 봐 무섭고 계속 자꾸 확인 전화하고 막 그렇게 떨어지는 꿈 꾸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진단명 어떻게 되죠? 분리불안 장애가 되죠. 그리고 최소한의 지속 기간. 네, 4주죠. 제가 아동 청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은 4주, 성인은
6개월 이상이죠. 그래서 우리 진단 기준 보시면 B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 10번. 자, 공황장애인데요. 여기서 뭐 아무 그냥 이상한 거 못 느끼고 푸셨나요? 쓸데없는 기억이 들어가 있죠? 네, 요거는 제가 문제를 또 이거 너무 좀 아니다 싶어서 만들었다가 삭제한 건데, 원래 제가 기억에 공황 발작을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게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한 것들 3가지를 쓰라는 거였어요. 총 몇 가지가 있게요? 13가지. 그 중에서 3가지 쓰라고 문제를 냈는데, 사실 그걸 외울 필요는 없고 쓰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냈다가, 아유 그래도 또 이거 써놓으면 선생님들 막 13가지 외우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막 나중에. 그래가지고 뺐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문제에서 지금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크의 관점에서 원인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공황 발작이 나타나고요. 원래는 지금 제가 일부라고 해놨는데 원래 13가지 중에 4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몇 번 이상, 1회 이상의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의, 네, 그래서 요 범주에 있는 게 대부분 6개월이었는데 여기는 1개월이죠. 네, 1개월 이상 1가지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문제로 내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우리가 횟수는 그냥 1번 이상이면 된다고 했고,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계속 지속적인 걱정이죠. 또 공황 발작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게 연결이 될까봐, 다른 일이 생길까봐 지속적으로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이와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클라크는 뭐예요? 저는 또 막 이래저래 주제를 몇 줄 써있지만 결국에는 6글자가 들어가면 되죠. 그쵸? 파국적 오해석이죠. 네, 파국적 오해석은 뭐예요? 네, 실제보다 더 크게라고만 하면 파국적 해석이에요. 잘못 해석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파국적 오해석은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죠.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로 문제 내면서 상담이론 연결해 갖고 내가지고 막 동의, 윤리 이런 얘기가 괜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문제에서는 지금 이 친구가 뭘 무서워합니까? 네, 곤충 박물관에 갔는데 막 너무 무서워서 떨고 옷이 젖을 만큼 막 땀을 흘리고, 네, 그렇다고 하고 있고, 근데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게 해당하는 진단명, 특정 공포증이 되고요.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거고요. A형 뭐뭐 들어가죠? 동물형, 자연 환경형, 혈액 주사 손상, 상황형, 그리고 추가로 더하면 기타형 이렇게 들어가죠. 이 친구는 무슨 유형이에요? 그쵸, 동물형이 되겠습니다. 뭐 동물형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자, 여기도 아까 나왔던 그 친구와 같은 장애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발표만 하려고 하면 막 땀을 흘리고 발표가 너무 싫고, 누가 하품을 하면 제 이야기가 지루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멍해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마이크를 꽉 잡고 목소리를 더 크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다 보면 불안해하는 자신을 관찰하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요. 네, 저는 발표라도 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더 애들보다 부족한 게 많고 제가 실수라도 하면 얼마나 저를 무시하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먼저 볼게요. 나에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상황이 있으면 사회적 상황에서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위험을 지각하면서
서로 연결된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네, 여기에서 기억 지금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세 가지 주제를 쓰고 이제 연결하는 것들이 막 나오죠. 주제는 뭐뭐 들어가요? 그쵸. 사회적 수행에 대한 과도한 기준. 수행하는 것에 과도한 거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겠어요? 그쵸. 요 두 줄 제가 줄 쳐놓은 거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네.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준이잖아요. 모두에게 인정받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가에 대한 조건적이니까 누가 나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조건적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그쵸. 실수라도 하면 뭐뭐라도 하면 얘네들이 이럴 거다라는 조건적인 게 달려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자기와 관련된 그쵸 부정적인 거니까 본인이 다른 애들보다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 없죠. 못 찾으셨죠? 제일 가까운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연결이 맞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이 하셨는데 세 가지 그 뭐 과도한 기준이라고도 했는데 다른 사례를 썼다. 그러면 같이 틀렸다고 사례도 같이 틀렸다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제가 왜냐면 모의고사에서 0.5점 이런 거 해놨잖아요. 이제 저는 0.5점을 드려요. 그런데 원래 0.5점은 아니고 이제 1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과도한 기준하고 연결하고 합해서 뭐 1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1점씩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보통 이제 세 분이서 평가를 해서 뭐 0.3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 0.5점은 없는데 저는 넣어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니은에 들어갈 용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찾으래요. 우리 세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걸까요? 안전 행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우리 볼게요. 우리 요 세 가지 지금 했고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역기능적 신념이 활성화되고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위험을 자각하고 그러면서 세 가지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지금 우리 도식에 있는 내용이 풀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기 위한 안전 행동이 나타난다. 안전 행동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시로는 눈치채지 못하게 큰 소리로 말하거나 오히려 떨리지 않게 꽉 잡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시로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초점적 주의도 도식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 빈칸에 다 쓸 수 있게 도식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초점적 주의가 나타나서 불안해하는 자신을 관찰하고 내가 긴장한 거를 본인이 느꼈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기 관찰을 하면서 타인의 눈에 비칠 그런 사회적 자기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구성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요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죠. 사회적 자기 부정적 구성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안전행동이 있었는데 안전행동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이미 줄을 쳐놓은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요거는 좀 쉽죠? 네, 수시로 거울 보고 막 쌍꺼풀이 양쪽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수시로 계속 여기에 이제 막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체 이형 장애가 되겠죠?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16번 보겠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대요. 전에 언제죠? 우리 인천인가 어디서 뉴스에 한동안 나왔었는데 막 이렇게 눈에도 보이고 막 이렇게 돼가 인천 맞나요? 네, 재작년쯤
그쯤 된 것 같아요. 네, 그쯤에 이제 이런 뉴스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이 친구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게 발견되니까 막 구토하고 생수로 양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막 오래 끓여서 괜찮다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걸 삼켰을 수도 있고 그걸로 찢고 했을까 봐서 계속 막 구토를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밥도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라고 쓰셨어요? 강박장애라고 다 쓰셨어요? 망상장애는 안 쓰셨나요? 어, 진짜 안 쓰셨어요? 이거 막 망상장애로도 막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막 망상장애, 근데 뒤에는 또 망상장애가 문제 나오죠? 그거랑 이거랑 그럼 뭐, 왜 걔는 망상장애고 얘는 왜 강박장애예요? 아, 강박사고가 나와서? 근데 망상이 있어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쵸. 얘는 실제로 본인이 있는 지역의 수돗물에서 이게 발견됐고, 그걸로 이 친구가 실제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비현실적이고 망상의 수준으로 볼 수는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지하에 살고 막 이럴 때 보면 막 누가 그러시던데 기생충에 나오는 그런 집에 지하에 살았냐고. 근데 그거는 발전된 뒤에 그런 집에 지하 집에 이사 갔고, 처음에 살던 집은 진짜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런 집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잘 때 보면은 바퀴벌레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면 이제 아빠가 와서 잡아주고 그러셨는데, 그게 한 번 그걸 봤다 그럼 그날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들만 하면은 왠지 막 나한테 막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샌 것 같아요. 근데 요새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못 보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이거는 제가 이 특정 사고를 뭐 이렇게 그러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샌드위치 막 이렇게 내가 재료해서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애들이랑 그걸 먹으러 갔는데 우리 딸이 벽을 이렇게 저랑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 둘째 있고 앞에 첫째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보면서 눈이 뒤죽거리면서 멍해요. 저기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 저게 바퀴벌레가 저렇게 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렌즈를 안 꼈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엄청 큰 거예요. 진짜. 근데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큰 건 못 봤어요. 정말 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그걸 큰 소리로 말하면 이제 막 진짜 인터넷에 나올 만큼 컸어요. 그래서 이제 얼른 제가 이제 점원한테 가서 살짝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잠자리채 비슷한 걸 가지고 와서 잡았어요. 근데 되게 조용히, 여자분이신데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되게 능숙하게 잡으시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어떡하지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주 나타나나?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지점은 가는데,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샌드위치 그 프랜차이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매장의 문제니까. 그래서 뭐 그 체인 그거를 이제 뭐 그러는 건 아니고 다른 지점으로는 또 가요. 근데 뭐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죠. 뭐 사 먹으려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이 정도는 망상의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따가 나오는 건 어때요? 막 세균이 눈에 보인다고 막 그런 내용이 이따 뒤에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망상이고 요거는 망상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강박 사고 같은 거 자꾸 지속적으로 떠오른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진단명만 쓰라고 했지만 강박 사고 막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강박 행동은 어떻게 있어요? 어떤 것들? 그쵸. 막 이런 것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이런 것들 다 강박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혹시 17번이 강박장애가 나와서 그 앞에 것도 그렇게 쓰셨나요? 범주가 왠지 흐름이 그래서 이거 랜덤으로 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인지행동 모델 이제 도식으로 나타나고요. 강박장애 내용이 있어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폭력겜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막 싫어하는 사람을 해치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잔인한 생각을 뭐 하게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왜 상담교사가 이렇게 연달아 두 번을 제가 또 막 편집을 해놔가지고 상상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밑에 A 영역 하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침투하면 그걸 인식했을 때라도 생각을 멈춰봐라. 그만하고 하면서 멈춰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17번 사고행위 융합의 두 가지 어떻게 돼요? 도덕성 융합과 발생 가능성 융합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가에서 찾으라고 했죠. 이럴 때는요, 선생님들 굳이 정의 안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지금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근거만 쓸 때는 정의 안 쓰셔도 되는데 정의를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 부족해요. 나중에 쓸 자리도 부족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도덕성 융합 어떤 부분을 쓰셔야 돼요? 그쵸. 상상했다는 거는 그 행동을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한 거고, 발생 가능성. 그쵸.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 행위로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가 되겠고요. A 영역에서의 기법은 그쵸. 사고 중지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도식에 들어가는 거는 그쵸. 자동적 사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투적 사고는 이질적인데 자꾸 자동질적으로 자동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빈칸이 많이 뚫려 있죠. 이 단어를 어떻게 다르게 대체해야 할 게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빈칸을 엄청 뚫었는데, 자, 라크만은 강박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은 침투적 사고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쵸. 여기서는 파국적 해석이에요. 오해석 아니고 파국적 해석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중립 자극이었던 침투 사고에 대해서 파국적 해석을 하면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면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라고 했고, 발전시켜서 오코너는 그쵸. 추론 융합이 강박장애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추론적 사고가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거예요? 직접적인 것보다 잠재적인 것에 추론을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네, 일반 상식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자신의 추론에 의존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론 융합에 대해서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박장애 대표적인 치료법이죠. 20번에 보시면 자꾸 손을 씻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완화됐대요. 더러움에 오염됐다는 생각에 계속 손을 씻었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휴지통을 직접 만지고 손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될지 물어보니까 병균이 묻어서 병에 걸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손을 씻고 싶어 했지만 씻지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점점 완화되고 나중에 그렇게 손 씻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네, 싫어하는 부분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출 및 근데 반응을 못하게 하는 반응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사고 나고 충격받아서 결석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진단명을 써야 돼요. 일주일째 결석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일주일 전에 사고를 목격하고 힘들어하고 목격한 현장이 아주 처참했다라고 하면서 막 이런 증상들, PTSD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자, 요거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하셔야 돼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표시를 많이 안 내시네요. 이걸 이제 안 거둘 거라서 이렇게 숨기시나요? 이거 많이 실수하셨을 것 같은데. 자, 왜냐면 지금 그쵸. 일주일째이기 때문이에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침습, 부정적 기분, 회피, 각성, 해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기간이 3일 이상 1개월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포화에 의해 개발됐고, 그리고 외상 사건을 단계적으로 떠올리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네, 지속적 노출법이라고 하셔야 돼요. 혹은 지속 노출 치료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전학 왔는데 말도 안 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성격 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걱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건 아니고 옛날 친구들을 그리워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장애일까요? 적응 장애죠. 이거는 주요한 사건에 대해서 적응 실패로 나타나는 건데, 사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전학 간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만큼 이내에 나타나죠? 그쵸. 3개월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24번 볼게요. 5살짜리 동생이 막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막 낯가림 없이 친밀감을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애랑 비슷하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 같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장애를 이야기할까요?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포함된 범주는 뭐예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인출이 되세요?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탈억제성 사회적 유대감 장애, 이름들이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니은에 불충분한 양육의 경험을 했다는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은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외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애착 외상이 바로 지금 25번에서 물어보는 게 되는 거고, 세 가지 기준 어떻게 돼요? 맞아요. 방임이나 박탈이 됩니다. 어디 갔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성인 보호자에 충족되는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지속적인 결핍이 사회적 방임이나 박탈 형태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런 애착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하는 주 보호자가 계속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자꾸 바뀌던지, 엄마가 조금 키우다가 또 뭐 할머니 외갓집에 있다가 친가에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선택적 애착을 형성하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안 된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게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28번까지는 하고 오실게요. 네. 자, 상훈이를 상담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침투 증상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막 그날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막 가해자는 사고도 하지 않고, 얘는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라 인기가 많았고, 평소 사람들을 따뜻하다고 여겼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늘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냈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면 모든 일이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배려하고 자존감도 높아서 자기를, 이 얘기 왜 쓰는지 아시죠?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얘기들이 왜 줄줄줄줄 들어갔는지. 그래서 선생님은 얘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서 충격이 더 컸을 걸로 생각했다. 그래서 두 가지 개입, 단계적으로 하는 거, 요거는 좀 전에 했으니까 네, 기억은 빼고. 니은, 네, 손가락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는 거, 네, 요거 이름 재밌게 많이 나올 텐데, 일단 안구 운동 들어가면 맞다고 하세요, 선생님들. 안구 운동, 둔감함 및 재처리 치료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26번을 해야 되는데, 박살난 가정 이론의 세 가지 신념을 쓰고 거기 들어가는 내용을 찾아서 쓰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우호성, 세상의 합리성, 자기 가치, 그쵸? 그럼 세상의 우호성은 어떤 거예요? 네, 사람들을 따뜻하게, 평소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다고 생각한 거. 합리성, 그쵸. 모든 일은 이해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그 다음 자신의 가치,
자존감도 높고파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 학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28번. 네네. 호로위츠로 하면 5단계가 되죠. 어떻게 돼요? 절규, 회피, 동요, 전이, 통합. 그쵸? 그러면 막 PTSD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점 나아지면서 이제 원래의 그런 인지 체계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과정은 어디예요? 전이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지금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단계니까 동요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막 고통을 받는 거. 두 번째 단계는 회피, 그래서 막 기억도 잘 못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침투랑 회피랑 나타나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본인이 기억 안 하려고 하면서도 막 침투되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동요 단계가 PTSD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원래의 인지 체계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 전이 단계, 완전히 이제 기존 신념에 통합되는 단계가 마지막 5번 통합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쉬었다가 29번 할게요.